자, 그러면 진짜 구조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요일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시장, 오늘 구해줘 다음 주 구조대 세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박철수 매니저님 나오셨고요. 가운데 송률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황성수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박철수 매니저님, 금요일까지 저점을 봅니다.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시장 같아요. 오늘까지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이번 주 사실 뭐 주 초에는 그래도 좀 나쁘지 않았었는데 후반 들어서 계속 주가가 급락을 했고 사실 이 거래일 동안 상당히 많은 낙폭을 보였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저점이 무너지는 모습까지 나왔었는데 일단은 지금 매크로적인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공급망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변동성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지금 상당히 주가가 좀 급락하면서 싸진 기업들이 많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과 같은 숫자가 좀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으로 미리미리 교체 매매를 좀 해놓으신 다음에 그래야지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소외받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로 사실 지금 문제들이 많잖아요. 뭐 신용이라든지 뭐 이런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오늘 그 금융위에서 발표를 좀 했습니다. 신용융자 어떤 의무 그 기간을 좀 늘려주는 정책들이 좀 나와줬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수급 교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대책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다음 주에 한번 조금씩 우리 기대해 보겠고 문제는 일단은 펀더멘털 튼튼한데 좀 저평가된 종목들 이런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률 매니저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럽다 보니까 많은 분들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저도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어떤 특정 종목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주식을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너무 깊어져서 내가 지금 감당이 안 된다. 이래서 너무 힘들다는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나 기업들을 살펴보면 이거 분명히 이 하락과 이 침체기만 좀 겪어낸다면 이게 분명히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인데 이걸 버티지 못하고 멘탈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뭐라고 해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송유 매니저는 뭐 주식을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을 테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멘탈 관리. 사실 이제 종목 바이 종목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종목 선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아까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매크로도 매크로인데 환율도 굉장히 지금 큰 문제거든요. 사실 환율로만 우리가 놓고 보면은 약간 이제 환율 고점 확인 그리고 이제 인플레 완화 이런 게 좀 확인이 되어야 메이저 수급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면서 추세적 반등이 이어갈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순환적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었고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약간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비중을 줄이고요. 중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약간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굉장히 저평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수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제 실적과 모멘텀 받쳐주는 종목은 저는 홀딩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무분별한 테마에 속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종목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는지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믿음만 있다면 조금만 힘듦을 좀 견뎌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이 세 분이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코스모화학, 디어유, 한미약품 이 종목들의 수익률 과연 우리를 구해줬을지 정말 어려운 시장에서도 어떻게 펼쳐졌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수익률 보여주시죠. 자, 폐배터리 코스모화학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디어유, 제약바이오, 한미약품. 최고가 기준으로 4%, 6%, 9%. 박철수 매니저님은 배터리, 폐배터리, 배터리, 폐배터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수익률이 계속 좋아요, 이거는. 이게 근데 사실 코스모학 지난주에 소개드릴 때 불과 2주 만에 소개드린 거거든요. 그전에도 10% 넘게 수익이 났었고 맞습니다. 오늘도 이제 거의 10% 가까이 수익이 났었는데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는 좋은 기업들이 싸졌을 때
이럴 때 좀 공략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재적분을 고려하는 게 좋은데 지금 코스모학 차트를 아마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최근 들어서 아무리 좋은 기업도 지금 현재 주가보다 상단 부분에 있는 어떤 전고점이라든지 또는 이평선이라든지 매물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곧바로 바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코스모학도 마찬가지죠. 3주 전에 추천드리고 나서 고점까지 갔다가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추천드리고 나서 또 한 번 고점 올라갔다 밀려 내려오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방망이를 어떻게 보면 짧게 잡는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손실난 종목들은 펀더멘탈이 괜찮고 실적과 같은 숫자가 보이는 기업이라면 좀 홀딩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단기로 신규 진입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단에 있는 저항선 부분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목표가를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코스모학은 일단은 지금 어제 오늘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워낙 빠지다 보니까 하지만 역시나 폐배터리 관련된 쪽에서는 가장 또 선도 기업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지금 가장 선제적으로 폐배터리 관련된 재활용 그런 신규 시설을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이상부터는 상당히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는 항상 여러분들이 코스모학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도 지금 내려가고 있지만 또 한 번 밑에 있는 뭐 201선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121선에서 또 한 번 반등이 나온다면 또 재접근을 한번 고려해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앞으로도 계속 한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방망이를 좀 짧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성수 매니저님의 한미약품.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꿈틀꿈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번 주에도 올라가는 그런 내려가는 변동성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나쁘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네, 한미약품은 이번 한 주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시장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제하고는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좀 이어갔는데요. 국내 제약업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그 R&D 투자를 하는 업체를 할 수 있고 다수의 신약 파이프라인도 보유한 업체입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임상에 관련된 이런 모멘텀거리가 상당히 많은 업체인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바이오 신약인 그 롤론티스가 미국 FDA의 공식 심사 단계에 지금 진입했고요. 네, 올해 9월에 최종 시판 허가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암 혁신 신약인 그 포지오티닙이라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FDA 승인 여부 결정이 이제 11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된 우려감이 좀 높아지는 구간에서 경기 방어 섹터로서의 상당히 좀 매력적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약 바이오업 내에서도 어느 정도 실적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런 좀 임상 관련된 좀 모멘텀이 상당히 좀 풍부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좀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 들고요. 네, 오늘 목표가인 31만 5천 원에 장 초반에 살짝 못 미쳤는데 충분히 도달 가능해 보이고요. 자, 그리고 31만 8천 원 전후에 어느 정도 좀 저항 매물이 있습니다. 요 매물만 소화한다면은 충분히 한 단계 더 레벨업 시도가 예상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바이오 어떻게 제약바이오 가겠습니까? 네, 종목 바이 종목인데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지고 한미약품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저항 매물을 앞두고 있고요. 예. 단기로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도 타 섹터 대비로는 상당히 그래 좀 매력적이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유일 매니저의 DOU. 이건 살짝 아쉬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수급이 지금 이제 꾸준하게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중간에 조금 이제 수급 이탈 나오면서 지금 매물 출회되는 모습 보였었는데 일단 DOU 같은 경우는요 4년 연속 지금 이제 실적 성장 중인 기업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다양한 이제 아티스트들이 지금 이제 오프라인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이제 DOU 같은 경우는 이제 팬과 아티스트를 이어주는 지금 이제 버블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매출 증가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유료 결제 회원 비중을 보면요 7에서 80% 가량이 외국인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네로라는 이제 4개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해외에다가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 팬덤 계속해서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따라서 매출 성장 기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DOU 같은 기업들은요 지금 소프트웨어 업종에 속하는데 굉장히 낙폭이 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제한적 반등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 트레이딩에서는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진입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종목 리뷰 한번 해봤고요. 다음 주도 달려야죠. 시장이 어려워도 저희가 섹터 잡고 어망을 쫙 쳐놓고 거기서 가장 올라갈 것 같은 종목과 섹터들 계속해서 노려야 됩니다. 자, 다음 주는 어떤 섹터가 갈 것 같은지 세 분이 픽한 섹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송유일 매니저님은 게임. 게임. 황성수 매니저님은 건설. 그리고
이번엔 또 배터리가 아니네요. 반도체 기판. 네. 2차 전지 프린스 플러스 IT 쪽도 좋아하시고 반도체 기판 한 번 더 갈 것 같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률 매니저가 먼저 한번 게임에 대해서 게임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률 매니저 무대로 모셔보죠. 자, 게임이 다음 주에 갈 것 같다.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게임 섹터 아마 좋게 생각하시는 분 몇 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년 11월 달까지는 꾸준하게 올랐다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자, 저번 주랑 같이 이제 투자 전략은 같습니다. 사실 이제 과대낙폭 섹터, 과대낙폭 종목에 좀 집중할 필요 있다라는 관점인데, 게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2분기 실적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인데, 왜 게임인지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과대낙폭 섹터, 과대낙폭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자, 이 표를 보시면요, 지금 이제 아래 표는 어떤 표냐면은 5월 31일부터 6월 셋째 주까지의 수익률입니다. 지금 낙폭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오히려 최근에 좀 반등폭이 컸던 섹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 철강, 건설, 미디어 엔터, 은행, 경기 소비재, 정보기술, 지금 얘네가 과대낙폭한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이제 6월 말부터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반등 수익률도 얘네가 섹터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반등을 보였던 그런 섹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게임 같은 경우는 여기 정보기술에 해당되는데, 지금 이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코스피 상승률보다도 오히려 이 과대낙폭 섹터 7개의 반등 수익률이 더 좋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그러면은 게임주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하락을 했느냐. 자,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약 한 7, 8개월 정도 지금 이제 우리가 하락 장세에 겪고 있는데, 대부분 종목들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과대낙폭이라는 게 어떤 관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개 종목의 차트를 가져왔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해도 11월 달에 고점 58만 원 보이는데, 자, 오늘 종가 보면은 21만 원대입니다. 거의 약 한 3분의 1 토막 났는데, 자, 얘뿐만이 아니죠. NC소프트 게임 대장주로도 불렸었는데, 얘도 지금 보시면은 고점이 한 104만 3천 원 보이는 반면에 지금 이제 현재 35만 원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도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났죠. 자, 그 다음 장면 계속 보시면요. 자, 지금 이제 펄어비스도 보이는데, 펄어비스도 14만 5천 원에서 지금 한 5만 원대 3분의 1 토막 났고, 그나마 이제 넥슨 같은 경우는 나름 선방을 했는데, 얘는 3만 1천 원에서 15,000원, 거의 한 마이너스 50% 비교적 나쁘지 않은 모습 보이는 게 거의 절반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게임 같은 경우는 과대낙폭도 과대낙폭인데, 자, 단순히 많이 하락했다고 해가지고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계속해서 지금 매물이 출회되고 시장에 이제 영향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펀더멘탈을 훼손하는 그 이상의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기업 가치보다도 오히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자, 다음 장면 보시면요. 자, 업종 주요 뉴스, 여기서 지금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맨 마지막에 있는데, 자, 일단 넥슨 팔면 다 산다, 뭐 대형 게임주 지나친 저평가 이런 내용도 있고, 지금 뭐 배틀그라운드 월드컵이 지금 이제 가장 뜨겁습니다. 게임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지금 시청자 수가 하루에 540만 명이라는 그런 기록도 있고, 컴투스 같은 경우도요, 지금 이제 메타버스 협업과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 중인 모습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환율입니다. 최근에 투자자라면은 환율에 지금 우리가 귀를 안 기울일 수가 없는데, 자, 환율 때문에 게임 업계는 한박 웃음. 약간 아이러니한 기사입니다. 자, 다음 장면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원달러 환율 지금 이제 1300선 얼마 전에 돌파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0년표입니다. 10년 차트인데 지금 10년 중에서도 가장 높죠. 가장 높고,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는 환율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입 의존도가 90%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매크로적인 변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환율 같은 경우는 직격탄인 그런 상황인데, 자, 왜 게임은 비교적 안전하냐? 자, 지금 이제 뭐 매크로라는 게 사실 환율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다양한데, 뭐 예를 들면 인플레도 있고요. 지금 이제 뭐 다양한 내용들 매일마다 나오고 있는데,
게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비교적 원자재 급등 그리고 유류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경기 방어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섹터인데 자 게임 같은 경우는요 체크해야 될 부분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시면요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약 한 81%가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넷마블도 마찬가지죠. 약 한 84%가 해외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약 95%가 해외에서 발생되는 만큼 이 원달러 환율에 지금 이제 게임에 왜 수혜를 입을 수 있냐면은 이 환차익에 의한 수혜가 계속해서 게임 업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중요성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고점이 확인되어야 그리고 인플레 완화 기대감이 있어야지 메이저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원달러 환율 굉장히 약간 불안한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 업계에서는 오히려 약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장면 보시면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얘도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 좋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하향을 계속해서 조정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어느 정도 예상치가 거의 다 가이드라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하락한 종목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어떻게 질문을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사실 뭐 게임주 과대낙폭이고 사실 관심 있게 보는 섹터이긴 한데 사실 게임주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가 신작이잖아요. 근데 뭐 카카오 게임즈를 봐도 우마무스메가 잘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흥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요새. 그 신작이 수급도 그렇고 뭐. 신작들이 대부분 이제 주가에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신작 모멘텀 말고 가장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어떤 투자 포인트가 하나 있을까요?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단 예. 신작을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요. 지금 이제 국내 게임사들은 대부분 하반기에 신작 출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는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매수 포인트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환율이 예전처럼 좀 어느 정도 흘러가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환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저는 약간 매출 비중 중에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주를 산다고 하면은 네. 지금 빅4, 넥슨 크래프톤, NC소프트, 넷마블 요거랑 조금 그 밑에 다른 조금 변동성 큰 종목들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매력적입니까 지금? 몸집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미 다 같이 하락한 거는 뭐 너도 나도 똑같기 때문에 예. 사실 저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그게 낫다라는 낫다. 관점이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신작 모멘텀 같은 경우는 중소형 기업들보다는 대형 기업들에 지금 이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대형주 위주의 트레이딩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게임주는 날씨가 쌀쌀해져서 이제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수학 능력 시험도 끝나고 이제 방학이 시작되는 겨울철이 성수기고 그때 또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주가도 산에 좀 탄력성을 많이 띠는데요. 지금은 뭐 당장 다음 주에 뭔가 좀 들어올 만한 뭐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걸 사실 이 단골 멘트가 사실 명인주는 건 단골 멘트긴 한데 다음 주에 왜 가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제가 얘한테 볼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이제 수급, 유입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는 환율. 예, 환율 수혜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아까도 제 맨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반등폭을 보면요 과대낙폭 섹터들 위주로 반등폭이 크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게임이라고 보고 아무래도 요런 이제 제한적 반등 장세에서는 과대낙폭 섹터 아무래도 돌아가면서 순환매 유입될 것 같아서 게임주 저는 지금 추천드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기본충실님께서 저희가 잠시 후에 별점을 드려야 되는데 별 3개를 드렸어요. 요거 한번 답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반도체 2차 전지도 죽쓰고 있는데 주포들이 게임주나 메타버스 신경 쓸 여력이 없는 듯합니다. 다음 주 못 구해줄 것 같아서 3개 드립니다. 네. 요것도 어느 정도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굉장히 변수가 많고 일단 우리나라는 호재가 지금 사실상 증시에 호재가 없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 지표에도 사소한 거 하나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전방 산업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 뭐 2차 전지 지금 악재 연이어서 나오면서 특히 전방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대낙폭 섹터, 특히 성장주 중심의 과대낙폭 섹터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반발성 매수세가 유입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게임주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BH님께서
금요일 시상 매니저님들이 인간적으로 생기셔서 정이 더 가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호재인가요? 좋아야 되는 거예요? 뭐 무슨 뜻이에요 이게? 기분이 오묘하네. 이거 인간적으로 뭐지? 생긴 거죠. 더 정이 간다니까 이거 화낼 수도 없고 인간적으로 생겼다는 거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하필이면 또 송유 매니저가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을 때 또 이런 얘기를 올려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별점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별점은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저희 생각대로 드리는 거예요. 3개 반, 3개 반, 4개.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3개 반은 이유가 뭡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저점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이 있고요.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 중에. 그리고 지금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기관들 매도세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걱정돼서 일단 1개 반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선별이 되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수급을 잘 보고. 네. 저는 게임주가 지금 진짜 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저평가. 근데 사실 저평가된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 저평가될 만큼 이제 쭉쭉 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관심도와 좀 매가리가 좀 없는 것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게임주가 다음 주에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에 물음표가 찍혀서 3개 반 드렸습니다. 4개 가장 후하게 주셨습니다. 예, 일단 뭐 지난주에 했던 뭐 제약 바이오처럼 일단 경기 방어적 성격이 있는 섹터가 아무래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뭐 시향이 안 좋으니까 뭐 경기 방어주들도 오늘 많이 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1개 뺐습니다. 만족하시진 못하시죠? 전체적으로 저는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지금 않아요? 가운데 분 지금 이제 명민준 앵커가 3개 반이라는 게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명반골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명반골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한 2개 정도 기대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예. 4개 드릴 걸 그랬나 봐요. 4개. 괜찮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힌트 한번 보겠습니다. 게임주도 종목이 정말 많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은 게임주 중에 그 중에서 환율 수혜 예상되면서 그리고 이제 신작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다른 거 없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중요한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유 매니저의 게임주 이따가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유 매니저님 게임주 다음 주에 왜 갈 것 같은지 수고하셨고요. 박철수 매니저님이 한번 올라가실까요? 반도체 기판을 선택을 하셨는데 반도체 기판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다음 주에 갈 것 같은지 투자 포인트는 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수 매니저입니다. 계속 오랜 기간 동안 2차 전지와 그리고 뭐 폐배터리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추천해 드렸었는데 사실 굉장히 잘 움직였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시장 자체가 매크로 변수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정말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펀더멘털이라든지 튼튼하고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 그대로 있는 종목들 중에 주가가 좀 빠져서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는 종목을 다시 한번 공략해보는 전략도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판 관련된 종목을 오늘 가져나왔습니다. 첫 번째 장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 이제 기판 쪽의 업황을 보면요. 사실 평균 판매 단가 상승 요인이 뭐냐면 성능 개선을 통한 기판의 고다층, 여러 층을 만들고 그다음에 면적이 넓어져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IT 쪽이 사실 전방 산업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성장률이 좀 떨어졌다라는 거죠. 뭐 TV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마지막까지 있었던 스마트폰도 사실 성장이 조금씩 제한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방 산업에서 수요가 덜 나오게 되면 기판 쪽도 당연히 소외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소외받던 IT 부품 때문에 기판 쪽이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업황이. 자, 그러다가 일단은 지금 스마트폰 공간 제약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격적인 그래서 증설을 했던 잘 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전방 산업이 뭐 스마트폰이나 TV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고성장할 줄 알고 증설을 너무 빨리 했던 기판 업체들은요. 오히려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오히려 망한 기업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철수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업계가 많이 재편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살아남은 기업들은 상당히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뭔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받침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다음 화면 보시면요. 그래서 과거의 매출액 추이 좌측 도표를 보시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기판 업체의 매출액이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이전까지는 업황이 그렇게 좋진 않았다. 자, 그런데 이 이후로는 매출액이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2018년도 이후에 글로벌 기판 업체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요.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제는 하락 추세가 아니라 이제 매출액도 그리고 이 시장에서의 어떤 돈 같은 것들이 이제 돌기 시작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그래서 실제로 2018년도, 19년도 이후부터
정확히 주가로 보면 한 20년도부터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기판 대표 업체들의 주가 추이인데요. 대다수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업황이 다시 한번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주가도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그래서 기판 업황이 좋아졌던 이유, 성장했던 이유를 좀 보면은 자, 반도체 생산 공정의 난이도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기판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서버용 CPU라든지 스마트폰 대비 기판 크기가 큰 종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은 사실 우리가 크기를 너무 큰 걸 쓰진 않잖아요. 큰 걸 쓰려면 태블릿을 쓰거나 컴퓨터를 사용하죠. 그런데 지금 서버용 CPU 같은 경우는 이런 스마트폰 대비해서 기판의 어떤 크기에 대해서 제한이 좀 적습니다. 크게 만들어도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기판 크기가 커지게 되면 일단 기판 업체들은 매출이 더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면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었고, 자, 그리고 저부가 기판 공장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고부가 기판을 만들 수 있는 공장으로 전환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저부가 기판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도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일단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래서 공급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포화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저부가 기판 공장이 고부가 기판 공장으로 전환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부가 기판을 만들던 회사들의 경쟁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왜? 고부가 기판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공장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부가 기판을 만드는 어떤 공장의 규모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부가 기판만 만들고 있던 회사도 수익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기판 공급 부족은요,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면서 반도체 기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주목해야 할 기판 영역은 제가 보기에 지금은요, 반도체 기판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PCB 같은 경우는요, 이 기판에 뭐 반도체라든지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부품들을 한 번에 이렇게 쌓는 구조로 되었다고 하면 반도체 기판은 반도체 칩 하나와 그리고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 역할을 하는 게 이 반도체 기판인데, 자, 기존 PCB에 비해서 성능 극대화에 유리하기 때문에 고사양을 필요로 하는 미래 성장 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PCB, 과거에 있었던 이 PCB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반도체 기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도체 기판에서도 여러 가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WB 방식 같은 경우는 사실 저사양 방식이고 기판의 사양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좀 약간 사양이 높지 않은 반도체에 사용이 되는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리드 프레임 뭐 자동차 쪽에서 리드 프레임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쪽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업황은. 자, 그리고 WB 방식보다 더 좋은 게 이제 FC 방식인데 요거는 WB 방식 같은 경우는 구리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FC 방식에서는 구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구리선을 사용하지 않아서 W 방식에 비해서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반도체 기판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FC 방식의 어떤 반도체 기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중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모바일용 AP에 사용되는 FC, CSP가 있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사용되는 FC, BOC, 그다음에 SIP라든지 AIP 같은 경우는 통신용 기판에 사용이 되는데 이 세 가지 FC 방식의 반도체 기판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더 좋게 보고 있는 기판 쪽은 바로 밑에 있는 FC BGA 쪽인데 CPU라든지 GPU에서 사용이 되는 기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칩의 크기보다 기판의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성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차세대 기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판의 크기가 크면 아까 말씀드렸죠. 매출이 높아질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면적이라든지 층수를 계속적으로 높여서 일단은 반도체 성능을 가장 높이는 그런 기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은 자, 지금 인텔이라든지 AMD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회사잖아요. 이 회사의 어떤 로드맵을 보면요. 이 FC BGA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로드맵을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앞으로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게 사용되는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FC BGA 서버용 기판 같은 경우는 사실 양산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업체들의 진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당분간은 어떤 독과점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안정적인 실적을 바라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기술력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수율이 높지 않아서 쇼티지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FC BGA 기판 같은 경우는요, 수요 대비해서
공급량이 지금 한 30%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그래서 실제로 또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자, 이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잖아요, 지금. DDR4보다 훨씬 더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빠른 DDR5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데, DDR5는 4 대비해서 사이즈가 한 20%에서 30% 정도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판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기판의 수요도 많아지고요. 그러면 매출도 그만큼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기판 사이즈와 마진은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DDR5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 FC, BGA 같은 이런 기판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요. 또 이제 전기차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전기차라든지 기존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는 자동차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자율주행까지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반도체가 사용이 되는데, 자, 내연기관에서 한 30개의 반도체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전기차는 한 60개, 아다스가 적용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80개, 완전 자율주행은 100개 이상까지 들어간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미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기판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FC BGA의 수급 전망을 보면 엄청나게 고성장할 것으로 지금 업계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능력은 아직 수급 전망에 비해서는 아주 좀 약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업종 같은 경우는, 이 기판 같은 경우는 사실 공급이 조금 한 30% 정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쇼티지가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가격 협상력도 공급자 우위를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진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업황을 갖고 있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그래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을 다 보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FC BGA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자동차 관련된 기판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도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서 체크 포인트를 보면요. 먼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대표적인 국내 뭐 심택이라든지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대표 기판 기업들의 주가 차트를 보면 사실 올 초까지 엄청 좋았었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받고 최근 들어서 약간의 저점을 만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기술적으로도 접근하기 상당히 좋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다음 화면 보시면요. 그래서 체크 포인트가 뭐냐? 자, 일단 실제 이 기판 매출이 전체 사업 매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기업들을 우리가 일단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사양 기판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에서 부가가치가 더 많이 나오고 실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사양 기판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자. 하지만 저사양 기판을 만든다고 해서 모두 다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중에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 관련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업황이 꽤 괜찮거든요. 그쪽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마지막으로 실적 성장과 그리고 단기 급락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저평가 매력이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실제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중에 실제 순이익 대비했을 때 PER 10배가 되지 않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포워드 PER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찾아서 베팅을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관련된 저평가 기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타이밍입니다. 어떻게 질문하실까요? 기판 앞전에도 이제 알찬 내용 가지고 오셔가지고 좋은 수익 제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래 기판 섹터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조금 약간 이르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저도 기판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기판주들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 관련 지금 이제 업황이 계속해서 좀 부진한 전망이 이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매물 출회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매출은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저평가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종목 바이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어떻게 선정이 된다고 하면은 좀 단기적으로는 무난하게 접근해 볼 만한 섹터 아닌가 생각해가지고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질문하는 척하다가 막 코멘트.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요. 네, 지금 보면 뭐 디스플레이나 뭐 반도체 등 이런 좀 잘 나가는 그 IT 섹터 보면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좀 추격을 많이 하는데요. 네. 뭐 기판도 워낙 좀 업황이 좋기 때문에 그 중국 업체들이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서 또 증설도 하고 또 저가 뭐 물량 공세라든가 하면
업황이 좀 꺾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네. 뭐 중장기전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중국 어떤 산업이든 사실 중국이 접근하기 시작하면 사실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기판 쪽 같은 경우 특히나 아까 고사양 기판 같은 경우는 쇼티지가 계속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적 장벽이 높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진입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이 업황이 바뀔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고사양 기판 쪽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매출이 좀 잘 올라가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기판 관련된 정보 다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뭐 심택이라든지 뭐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 오히려 수급도 들어오고 오늘 시장 대비 오히려 방어를 했던 종목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보면은 공통적으로 실적 성장했는데 저평가였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보라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사양 기판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실적 대비 지금 뭐 PR이 10배 미만이거나 이렇게 누가 봐도 지금 싸다. 그래서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공략한다면 충분히 기판 다음 주에도 좀 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PT 하실 때 제가 놓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결국은 이제 마이크론 하고 뭐 삼성전자 오늘 뭐 52주 신저가 기록하고 마이크론이 뭐 숫자는 나왔지만 앞으로 안 좋을 것이다. 네. 라고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기판 쪽들은 좀 피해를 덜 받습니까? 주가 측면에서? 그래서 이게 사실 주가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다른 반도체 섹터보다는 기판이 전 덜 밀렸다고 생각해요. 그중에 솔직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밀리긴 했어도 눌림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반도체 업황 대비해서는. 그게 왜냐면 일단은 공급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도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반도체 기판 관련된 사업하고 있는 기업들이 하락 방어가 가장 좀 높을 걸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기판은 채팅창에서도 다들 좋아하시는데 저희의 별점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보여주시죠. 와, 4개 반, 4개, 3개 반. 저는 일단 3개 반은 아까도 3개 반 뭐 드렸지만 다음 주 시장도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어떤 섹터가 갈지 진짜 모르겠어서 그냥 다 3개 반 드릴 거예요. 예. 3개 반으로 다 그냥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높게 주신 4개 반 어떤 의미입니까? 예, 뭐 저 개인적으로 기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지난해 대비 올해 그 영업이익이 한 2-3배 정도 뭐 증가하는 기업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주가 레벨이 최근에 그 상반기 초에 좀 올랐다가 충분히 조정받은 것 같고요. 네. 지원관에서 더 빠지는 거는 너무 좀 저평가 메리트가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다음 주 당장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좀 분할로 매수해 볼 만한 구간인 것 같아서 한 4개 반 정도 드렸습니다. 4개는요? 저는 일단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수요 둔화 우려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기판도 나름이긴 한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특히 기판주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좋았거든요. 오늘도 수급이 좀 유입되는 모습 보였었는데 약간 오늘도 장세가 보면요. 약간 정강 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판주 특히 이제 실적 대비 지금 저평가인 종목들은 어느 정도 꾸준하게 수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전 4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좋게 주셨는데 정은은 님께서 명하나 님이 다음 주에 장 안 좋게 보시니까 다음 주에는 지수 상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게만 되면 너무 좋겠네요. 제가 무조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무조건 반대로 얘기해서 시장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박철수 매니저님의 종목 힌트 한번 볼까요? 네, 종목 힌트는요. 굉장히 증설을 꾸준히 해왔던 기업입니다. 한 2-3년 동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해서 이 증설 효과가 이제부터 반영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역시나 FCDG 고성장에 따른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의 기판 관련해가지고 PT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황성수 매니저님의 건설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건설,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 싶은데 한번 PT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저는 다음 주에 갈 만한 섹터로 건설 섹터를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네, 다음 장 보면서 왜 우리가 건설을 주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설 섹터는 정책이 상당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일단 지금 보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개편과 또 8월 달에 250만 호 공급 계획이 또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뭔가 좀 정책을 많이 좀 기다렸는데 당장 뭐 정책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좀 수급도 좀 많이 안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확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정책에 대한 좀 기대감을 많이 좀 형성할 만한 구간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자, 이로 해서 앞으로 이제 하반기는 분양 급증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은 최근에 국제 유가가 상당히 많이 급등했는데요. 국제 유가가 많이 상승하면은 중동에 오일머니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중동의 오일머니에 기반한 또 해외 쪽의 수주도 많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그 뉴스를 보시면은 사우디에 64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수주전 시작이라는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한 해 예산이 한 600조가 좀 넘는데요. 우리나라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의 상당히 큰 규모의 이런 좀 인프라 투자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우리나라의 뭐 기업들이 또 많이 또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특히 뭐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또 이 수주에 대한 좀 모멘텀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해외 수주가 늘어난다는 거는 건설 섹터는 이제 주가의 하단은 국내 주택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가의 상단은 이런 해외 수주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일단 뭐 국가의 하방은 어느 정도 주택 공급의 확대 정책으로 해서 탄탄하게 좀 지지될 걸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나올 만한 그 해외 수주는 주가의 상방을 좀 더 높여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당장 있는 그 이벤트인데요. 외교 2차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 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런 그 재건 회의가 열린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종전이 이제 멀리 남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많은 그 건물이나 인프라 시설이 많이 좀 파괴되었습니다. 자, 이런 걸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 건설주들이나 건설 기계주들이 좀 수혜가 좀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상당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뭐 시장이 오리무중입니다. 안개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당히 또 변동성이 큰데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이런 정책 모멘텀을 보유한 섹터가 차별적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번 6월 들어서도 뭐 건설 섹터가 상당히 지금 견조한 흐름 보였는데 앞으로 뭐 7월에도 건설주들 이런 좀 여러 가지 좀 재료로 인해서 견조한 흐름을 좀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분양가 상한제 관련된 그 내용인데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와 그 고분양 심사제에 관련된 이런 좀 정책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입법도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 개편됐는데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 좀 지속되다 보니까 뭐 많은 그 자재 가격이 상승했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어느 정도 좀 개편되면서 이런 건축비가 많이 개선될 걸로 보여지고요. 여러 이제 건설 자재들, 그러니까 레미코니아 철근, 뭐 이런 창호 유리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건자재들의 가격이 올라간 거를 어느 정도 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건설주들은 이런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된 이런 개편 논의 때문에 그동안 좀 분양을 많이 좀 밀어놨었는데요. 이런 뭐 정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서 밀어놨던 분양이 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개편 이후에 3분기 이후에 분양이 많이 좀 급증될 거라는 이런 좀 분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전국 아파트 신규 분양 월별 공급 실적 및 계획이 있는데 특히 7월부터 9월까지 꾸준하게 계속 이제 공급이 좀 늘 걸로 보여지고요. 겨울철은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좀 공사가 주는데 특히 7, 8, 9월에 많은 공급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50만 호 공급 계획을 광복절 전에 발표할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건설주들의 가장 큰 모멘텀 끌이는 바로 이제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250만 호 플러스 뭐 알파 공급이 상당히 뭐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장도 어려운데 이런 뭔가 좀 재료가 확실한 종목들이 아무래도 차별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요 건설사 합산 전국 아파트 분양 및 입주 물량 추이가 좀 나와 있고요. 특히 뭐 지난해부터 최근에 분양가 입주 물량이 늘는데 앞에서 봤던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와 그리고 250만 원 이제 건설 계획은 앞으로 좀 더 이제 탄력을 좀 주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런 점들이 실적으로도 앞으로 좀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국제유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여러분들도 뭐 주유소에 뭐 휘발유를 넣어가시면은 뭐 피부로 느끼실 건데 이런 고유가 때문에 중동의 오일머니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많은 그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해외 수주가 지금 보니까 해외 수주 계획들 보면은 거의 뭐 3분기나 4분기에 많이 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해외 수주가 앞으로 계속 진행된다면은
네, 뭐 상당히 지금 건설주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 조선업종도 이런 수주 소식이 주가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건설주들도 이런 그 해외 프로젝트 쪽에 뭐 좋은 뉴스가 앞으로 많이 들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또 시장이 가장 큰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네옴시티 수주전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인프라인데 글로벌 기업들이 수주전을 좀 펼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뭐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컨소시엄이 이런 네옴시티 쪽에 이제 터널 쪽에 일부 수주를 좀 받아왔고요. 추가적인 수주도 좀 기대되고 있고, 특히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하고 이제 빈살만 간에 서로 이제 상당히 좀 돈독한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성과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들이 건설업종 전반적으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요. 자, 그래서 뭐 요 수주전도 앞으로 우리가 건설업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나올 만한 그 이벤트인데요. 외교 2차관이 다음 주에 스위스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 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건 회의를 통해서 뭔가 우리 뭐 건설업체나 건설기계, 건자재 업체 쪽에 뭐 그래도 좀 낭보가 어느 정도쯤 좀 들리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이런 뭐 좋은 재료거리가 계속 좀 더 이어진다는 거는 건설업종에게도 상당히 좀 우호적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건설업체들은 최근에 뭐 기존의 뭐 국내 뭐 주택 분양이나 해외 수주 말고도 이런 그 신사업들을 많이 좀 펼치고 있고요. 특히 보면은 뭐 수소나 이런 뭐 원전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보면 뭐 주가로는 뭐 그렇게 많이 좀 반영은 안 되는데요. 근데 앞으로 이런 수주권들이 좀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뭐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좀 차별적인 흐름도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보면 뭐 현대건설이나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된 ETF가 최근에 출시됐는데 그게 또 이제 종목으로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점들은 또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한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건설 질문 있을까요? 건설 건설. 일단은 뭐 다 똑같은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일단은 뭐 원자재 가격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이익 하향에 대한 거는 아마도 지금 기정사실인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2분기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 저는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이제 뭐 다양한 지금 이제 내용 보여주셨는데 지금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지금 약간 크고 작은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건설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전에 예전에 GS건설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해외 타겟 포커스를 두고 있는 기업이 있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국내에 타겟을 두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 중에 어떤 게 좀 갈 것 같은지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질문 좋네요. 그럼요. 예. 기가 막히네. 상당히 좀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데 일단 지금 보면은 건설주들의 주가를 보면 주가의 하단은 국내 주택 분양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받쳐준다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의 상단 멀티플은 어떻게 보면 해외 수주권이 어느 만큼 터지냐에 따라서 움직임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 볼 때 제가 볼 때는 대형 건설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낫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뭐 오늘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 좀 중소형주들도 움직이는데 근데 앞으로 뭐 쭉 보시려면은 대형주들이 상당히 좀 차별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외냐 내수냐 물어본 거죠? 뭐 종합적이었는데 저는 별 좀 고치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네. 이거 듣고 했으면은 좀 반개 더 드렸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역적이죠 뭐. 네. 다음번은 질문을 하고 별점을 드려야겠어요.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요, 질문. 저는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네. 질문이 없습니다. 그럼 5개라고 생각해야겠네, 무조건. 상한가?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충실님께서 이번 정부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원전은 상승했으니까 이번엔 건설 꿈틀할 것 같아서 또 개별 모멘텀도 있는 종목인데 싶어서 4개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원희룡 장관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스노우볼님께서 건설 다시 도는 분위기던데 정책 섹터는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데 여기에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나요? 이런 사이클과 그런. 예, 지금 뭐 시장이 워낙 뭐 변동성도 크고 오리무중입니다. 뭐 이럴 때는 뭔가 좀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이 있을 때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확실한 뭐 정책 같은 뭐 건설만한 게 있나 싶은데 일단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는 거고 고유가에서 중동 쪽에 또 해외 수주도 많이 늘 거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이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움직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광복절 전에 뭐 발표를
뭐 이렇게 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7월 1일이면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보통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보통 한 달 전부터는 꿈틀거립니다. 뭐 작년에도 보면은 지방선거 한 달 전부터 네. 네, 건설주들 많이 움직였고요. 예전에 뭐 남북 경협주 때도 그렇고 뭐 건설주 움직임이 나타나면 또 산에 탄력적이니까 뭐 그런 점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헬프 섹터 건설 PT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 별점 드려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저희의 별점은요. 4개 반, 3개 반, 3개 반. 4개 반에서 반 개는 왜 빠진 거예요? 일단 제가 PT 하시는 동안 계속 주가 확인하면서 봤는데 최근에 일단은 아까 좋게 봤으니까 제가 4개 반을 드렸잖아요. 예. 일단은 수급이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대형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건설업 전체 차트를 봐도 건설업종 자체가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차트여서 기술적으로 좀 좋다. 우리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아까 뭐 중소형주라든지 이런 거 지금 체크를 못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종목 선별 때문에 반개를 뺐습니다. 오, 3개 반은요? 뭐 저는 아까 그 설명 들었으면 당연히 저도 4개 드리는데 전 종목을 모르고 지금 이제 전체적인 내용만 들었을 때 저는 3개 반이라고 생각된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고점 인식이 깔려 있으면은 좀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3개 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별점은 이렇고요. 황성수 매니저의 건설 탑픽 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탑비 종목의 힌트 네,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하반기 해외 수주와 주택 분양에 대한 성장 기대는 크고요. 그리고 네, 원전 ETF에 이번에 포함되어 있는 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따가 공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의 건설 섹터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다 이제 제자리로 가주시고요. 건설과 반도체, 기판, 그리고 게임 이렇게 세 분이서 세 섹터와 종목들을 준비를 해 주셨는데 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새는 뭐 섹터를 하나 찝는다 그래도 그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송유 매니저가 먼저 PT를 하셨으니까 게임 안에서도 어떤 종목이 갈 것 같은지 한번 들어볼까요? 한 1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초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종목은요, 크래프톤인데. 크래프톤? 예,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하락했던 게임주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뭐 크래프톤,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약간 포커스 둬서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인데, 자,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많이 눌리기도 눌렸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11월 고점 58만 원이었는데, 일단 얘는 원달러 환율 수익 기대감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매출의 약 95%가 해외에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원달러 환율이 저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얘는 이제 환차익에 대한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신작 흥행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작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이제 신작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일정이 잡혔는데 일정이 이렇게 공식화되면서요, 그동안의 인게임 영상 그리고 개발자 인터뷰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아직까지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약간 주춤했었습니다. 크래프톤의 큰 게임 이제 배틀그라운드인데, 배틀그라운드의 IP 그러니까 지적재생권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특히 이제 PC와 모바일에 적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2분기부터 지금 이제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약간 계속해서 기대감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거의 3분의 1 투막 났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종가가 21만 5,500원이거든요. 21만 5,500원부터 21만 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약간 10%가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만 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이고요. 가격 전략까지 쭉 주셨습니다. 신작 흥행에 대한 기대감. 자,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반도체 기판. 역시나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그 종목일까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소개드릴 종목은요, 오랜만에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예전에 소개드렸을 때 상당히 좋은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또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내려오면서 이제 또 한번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구간이구나.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사실 주가가 지수 대비해서 좀 잘 방어를 해줬었거든요. 일단 외국인들과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FCBGA 이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부분인데 역시나 그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대덕전자고요. 일단 뭐 스마트 가전이라든지 전장이라든지 통신 장비 등등 이 AI 칩이 들어가는 쪽에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기판인데 이 모든 영역들이 지금 굉장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전방 산업 때문에 앞으로도 호황이 좀 지속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평가이기도 하지만 일단 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회사들 대비했을 때 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메모리 기판 쪽이 사실 지금 공급이 조금 과잉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DDR5로 전환이 되면서 이 메모리 기판 쪽도 이제 쇼티지 현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 우려감 섞일 수 있는 이 사업부도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역시나 실적과 저평가 매력입니다. 일단은 2022년도 영업이익이요,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뭐 보시면요, 한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2천억 원대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영업이익을. 그래서 엄청난 올해 고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 예상치를 감안했을 때 PER은 8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싸다라는 거죠.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수익 대비는 아직도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증설은 2022년도부터 4개의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2개가 완성이 됐고요. 올해 마지막에 하나가 완공이 되고 내년에 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증설 효과도 기대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매수가는요, 25,200원에서 25,7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는 61선 부근입니다. 3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24,3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가격 전략까지 쫙 나갔습니다. 박철수 매니저의 기판 종목은 대덕전자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황성수 매니저님, 건설 종목 한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선정한 건설 업종의 탑픽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네, 현대건설은 주택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그 실적을 계속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뭐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업계 최대 규모의 수주 실적을 달성한 업체입니다. 네, 올해도 뭐 5월까지 주택 수주 연간 목표인 6조 원을 이미 달성했고요. 자, 그리고 해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4분기 매출액이 4년 만에 증가세로 좀 돌아섰고요. 네, 올 하반기는 필리핀과 우즈벡 등지에서 수주 성과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건설은 국내에서 대우건설과 함께 가장 많은 그 원전 시공 경험을 보유한 업체이고요. 하반기부터 폴란드와 체코를 중심으로 동유럽 쪽에 그 원전 프로젝트 수주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업종 내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얼마 전에 국내 최초로 상장된 원전 ETF의 중복으로 당기면서 수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생기는데요. 네, 그 분기를 거듭할수록 뭐 이익 증가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주가는 지난 6월 하순에 바닥을 찍고 기간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 가격으로는 43,300원에서 41,700원, 목표가로는 45,000원, 손절가로는 37,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크래프톤, 대덕전자, 구해줘 다음 주 섹터, 그리고 종목 이렇게 3가지 다음 주에 이 종목들이 진짜 갈 수 있을지 한번 저희도 관심